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돌이 첨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공학과 분들 어떻게 대기업 준비해야 되는지, 대기업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취업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취업 준비는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희망하는 직무를 먼저 설정하고 산업을 설정한 다음 스펙 준비하고 자소서 준비, 인적성, 면접 준비, 채용 프로세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직무 설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공학과가 취업 가능한 대표적인 직무는 생산관리, 물류, 구매, 품질관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직무들 중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직무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직무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직무 중 산업공학과를 대표하는 3가지 직무, 생산관리, 물류, 구매 직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직무 내에서 산업공학과를 채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공학과 분들이 각 업무 내에서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법과 데이터 분석,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 업무 내에서 효율화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해당 부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직무 중 생산관리 직무부터 직무 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효율화해야 하는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관리자는 제품을 납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재, 인력, 생산 계획, 납기일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넘어서 최대한 저가의 비용으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재 조달과 생산 일정,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생산 과정 중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처럼 해당 직무 내에서 효율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직무에 지원할 때는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자재 소요량, 장비 활용도, 납기일, 생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고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생산관리 직무 내에서 납기인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서 양산 라인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역량들은 제품이나 공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이런 학과 분들한테 요구하는 역량이고요. 이 직무 내에서 산업공학도를 채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산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준비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는구나. 이 부분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물류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 직무 또한 생산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납기 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납기, 운송 수단, 재고, 물류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저가의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제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유지 설정, 운송수단 설정, 물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며 각 사이트별 창고 비용을 계산해서 물류 경로를 최적화를 합니다. 통합 물류사, 물류 계열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내부 물류팀, 물류를 외주화한 제조업체인지에 따라서 업무의 깊이와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해당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라면 무엇보다 물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직무에서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자재 원가, 자재 보관 비용, 판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매 수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정확한 원자재 수량을 산출해서 구매 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구매 과정에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상황과 가격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직무 내에서는 이런 구매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 3가지 직무 모두 생산관리 계획, 물류 계획, 구매 계획 등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요구합니다. 모두 효율적인 계획 수립,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직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리고 직무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3가지 직무는 공통적으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는 이론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각 계획 특성별로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쌓으면 새 직무 내에서 공통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런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각 직무마다 정말 핏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업 내에서는 이런 직무에 관련된 정말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각 직무 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기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역량을 어필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직무는 꼭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품질관리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직무는 어떤 효율화보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품질관리 직무는 기업의 전사적인 품질을 관리하고 고객이 사용하였을 때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다른 직무와의 차이점은 기계, 화공 등의 학과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와 산업공학과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계, 화공 등 지원자에게도 전사 품질 관리, 고객 품질 관리 업무 역량을 요구하고 산업공학도에게도 전사 품질 관리, 고객 품질 관리 등의 업무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직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공학도를 채용하는 이유는 통계학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각 공정의 양산 라인을 관리하는 생산기술자나 공정기술자와 달리 품질관리자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혹은 유기 공정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전사적인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문에 문제를 깊게 관찰하기보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넓고 얕게 관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해당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도 산업공학도 학생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때문에 이 분야 지원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질의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고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모델링해서 이를 기반으로 여러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는 분석과 함께 예측에 대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딥러닝, 머신러닝 등과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파이썬 기술 스택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해당 분야 특수한 점은 직접적인 관련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는 이상 취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고 타 직무와 달리 TO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보다 IT 분야, 금융 분야,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등에 취업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런 직무를 잘 운영하지 않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석사 이상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IT 분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도전하기가 수월해서 관련 기업에서 취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야의 특이 장점은 앞의 직무와 달리 이전 직장의 기업 규모보다 업무 내용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처음 경력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대기업과 높은 연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에 대해서 직무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특이점이 많아서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직무들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 대상으로 한번 직무를 선택해 보시고요. 여기 설명드린 직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공학과가 취업 가능한 직무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분야는 TO가 대부분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 직무들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지원하실 때 뭐 한 가지 주의점을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직무 명칭들이 꼭 그런 업무를 담당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통상적인 부분이고 직무 명칭이 생산관리여도 생산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직무 명칭이 생산관리가 아닌 직무에서 생산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 명칭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업무 범위를 나눈 것이 아니라 편의성을 위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 혹은 지원할 때 꼭 직무 명칭을 대상으로 준비하거나 지원하지 마시고 업무 범위 대상으로 준비를 하시고 지원하실 땐 항상 잡 디스크립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무를 설정했으면 취업 희망하고자 하는 산업을 설정해 주는데요. 산업공학과는 지원할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항상 그렇게 요구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설정하고 전문성을 쌓고 어필한다면 큰 차별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용 수요가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는 직무 내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산업 특성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시고 관련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으면 쌓아보면서 경쟁력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직무라면 생산 계획을 배터리 산업에 특화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준비한다든지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그런 역량을 준비한다든지 하면은 차별점을 더 만들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와 자재 특성에 대한 이해를 키워서 공정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거나 자재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직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디테일을 채워주는 거죠. 산업을 설정하는 것은 꼭 필수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활동들이 자소서를 잘 작성하는데 면접 내에서 역량을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이런 사이트들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최소 3개 이상 산업 설정해서 그 산업들 대상으로 이런 활동들 추가해 주면서 이해도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업 직무 설정했으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한 그런 역량들을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많은 대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평가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업은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이력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평가 항목을 점수를 각각 계산해서 합산한 다음에 서류 전형의 배수에 맞게 합격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1차적으로 인사팀에서 미리 설정된 평가 기준으로 서류를 어느 정도 가이무리한 다음에 실무진이 자소서와 함께 이력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자를 검토해서 서류 합격자를 배수에 맞게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무튼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서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류가 점수화되는 부분을 잘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량평가 요소로는 학벌, 학점, 전공, 자격증, 어학 점수 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 외에도 나이, 졸업 시점, 공백기, 복수 전공 여부, 전체 이수 학점 등이 있습니다. 정성평가 요소로는 자소서, 경력 사항, 대외활동, 공모전 및 수상 내역, 교육 등이 있고,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해외 경험 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실무진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직무와 관련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서류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이와 같은 평가 방식 때문입니다. 직무 관련된 인턴, 공모전과 같은 중점적인 활동 외에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점수 커트라인은 기업 채용 상황이 좋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채용 상황이 좋은 기업이라면 내가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직무 적합성만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력서에 작성되는 모든 요소들, 그 기업 양식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점수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마다 제출 양식이 다른데 여러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점수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채워주면 좋겠죠. 교육 같은 이수 여부는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많이 없는 걸 보면 그 활동 자체가 특별히 좋은 활동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들을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이러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졸업 전에는 졸업 후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연구생이나 장기 현장 실습, 인턴, 경력 사항이나 대외 활동에 작성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모전 프로젝트, 학생의 연합 동아리, 교내 동아리 등의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전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진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긴 것들, 이런 것들은 졸업 전에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학부연구생, 장기 현장 실습, 인턴 이런 활동들은 참여 기간과 직무 적합성, 이 활동의 직무 적합성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원 분야와 연관된 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공모전과 프로젝트는 수상 여부와 직무 적합성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수상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또 학생이나 연합 동아리 이런 대내 활동에서는 임원 역할을 맡는 것이 취업 점수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활동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임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주시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항목들은 모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 역할이나 기간, 수상 내역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졸업 전에는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졸업 후에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졸업 후에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을 채워주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영어 성적을 높이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턴에 참여하고, 하지만 인턴에 참여하는 것은 정규직에 입사하는 것만큼 난이도가 높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영어 성적 개선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하고 이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시간 할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토스나 오픽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점수 개선하시면 되고요. 직무 관련 자격증은 이런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나 데이터 분석, 통계학에 관련된 자격증 혹은 문서 관리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마 1급 MOS 이런 자격증은 사실 시간 투자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으니까 졸업 후에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1, 2학년 정도에 미리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이나 공백기, 이력서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정량 평가 요소들 점수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서 해당 부분에 맞게 취업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가 이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개선하는 것이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졸업 후에는 자소서 작성까지 이제 잘 준비하시는 거, 이 네 가지 활동이 중점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 후에 주의해야 될 활동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무 업무 하는 인턴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파견직, 계약직 등에 참여하는 것, 장기간 진행하는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것,
현장 관련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서류 점수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잘 작성한 자소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소서를 통해서 주로 파악하는 것은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직무 적합성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정성적인 요소 를 통해서 어필할 수도 있지만 설득력 있게 글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무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확히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요. 이런 예시처럼 생산관리자로서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가 뭐고 이에 필요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꼭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쌓았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나의 어떤 정성적인 역량, 꼼꼼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인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취업 준비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지원 기업이 30개 이상 돼야 돼요.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적게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취업은 운이라고 하죠. 그 기업의 채용 상황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면접관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서류 합격보다 어려운 게 인적성 합격이고 인적성 합격보다 어려운 게 1차 면접 합격, 2차 면접 합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30개 이상 기업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해서 난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지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지원 시기가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세요. 나이나 공백기 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쌓은 역량이 상쇄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 할애해서 지원하지 않고 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했던 활동이 점수가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시기가 되면은 최대한 다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기업의 채용 상황이 언제 괜찮을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가 다 마친 다음에는 기업들의 채용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지원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직무, 한 가지 산업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품질 관리 준비하면서 앞에 이제 구매나 그런 생산 관리 이런 직무들 같이 준비해도 괜찮아요.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부분에 필요한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으면은 이런 직무 다양하게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업의 서류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꼭 한 가지 직무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졸업 후에는 정량적인 스펙을 쌓으세요. 정량적인 스펙 쌓는데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만 참여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적 높이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 당연히 도움 되니까 꼭 관련해서 활동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적성 면접 서류 합격된 다음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스터디 참여하면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산업공학과 분들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하는지 설명드렸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